자, 박인식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힘차게 인사하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천안의 스페셜티의 명가 커피 동경에서 네. 대표 겸 로스터로. 아, 그러세요? 네. 가게도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돼서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응원하러 오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참가번호 7번 박인식 선수에게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선수는 직접 무대의 시작을 알리고 시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의 스페셜티 뭔가 커피 동경 대표 겸 로스터로 활동 중인 박인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투입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뒷이야기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로스팅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구지우라가 그리고 케냐 바링고, 루안다 루슈비를 1대1로 선블렌딩한 생두로 로스팅할 계획입니다. 왜 1대1로 로스팅했냐면, 그리고 그 먼저 왜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에티오피아 구지우라가에서 많이 나타내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플레이버가 커피 초반부터 끝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케냐 바링고가 갖고 있는 오렌지의 시트러스함과 자몽의 비타함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안다 루슈비는 제가 올 초에도 썼던 커피인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플랫해지는 커피인데 옐로우 구간만 잘 발효만 시킨다면 굉장히 구운 밤에서 나오는 달달한 스윗니스가 커피 애프터 테이스트에서 계속 은은하게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커피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다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세 가지 다 블렌딩을 하게 됐고, 당연히 선블렌딩이어서 위험 부담이 좀 있었지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로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온도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스팅할 프로파일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생두가 갖고 있는 향을 망치지 않고 로스터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대한 로스트 디펙팅을 줄여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ROR 값은 터닝 포인트 구간부터 옐로우까지 8 이하로, 8 이상으로 되면 항상 데미지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8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옐로우 포인트부터 카라멜라이징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6 정도, 그리고 1차 크랙부터 배출까지는 4에서 3의 ROR 값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로스터를 할 때마다 제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야지만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결과물이 나타났던 언더나 번트나 스코칭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변수를 고정시켜주고 작업하는데, 오늘 쓰는 이 태양 로스터기는 방금 처음 써봤고 지금 제가 두 번째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에 쓰고 있는 로스터기와 가장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제가 시연하기 전에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풍속계를 활용해서 로스터기의 전체적인 풍량 값을
제가 쓰고 있는 로스터랑 가장 유사하게 맞춰줘서 유사하게 맞춰주는 변수를 통제를 일단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연 예비 시연 때 전체적인 열량값들 계산해 보니 제가 추구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댐퍼는 1차 크랙이 시작하고 난 후 최대 개방할 것이며, 그리고 열량은 1차 크랙이 시작하고 난 후 20% 정도 줄어들 예상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로스팅 디펙트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변수를 계속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콩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감안하고 저는 로스팅을 진행할 것이며, 이제 좀 있으면 155도 정도 된 시점에서 옐로우 구간이 발생하는데, 옐로우에는 제가 로스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윗니스를 결정하고, 그리고 너티함과 커피의 전반적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옐로우 구간인데, 이 옐로우 구간을 잘못 계산해서 지나쳐 버린다면 그 뒤에 마이야르 반응 플러스 카라멜 반응 그리고 1차 크랙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최대한 스윗니스를 발현하기 위해서 ROL 값도 6 정도로 예상을 해서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샘플봉은 예비 시연 때 충분히 확인해 본 결과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야외 공간에서 특히나 그리고 대회의 특성상 테스트를 매일 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쓰는 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화력으로, 저희가 보통 매장에서 쓰는 ROL 값은 6 정도에 맞추고 있지만 대회는 내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최대 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에서 8 정도의 ROL 값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프로파일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옐로우 구간이 지나고 마이야르 반응과 옐로우 구간이 같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이때 향이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납니다. 단향과 구운 향이 동시에 나는 시점이긴 한데 맡고 싶지만 저는 맡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로스터만이 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께서는 이 구간을 지난 다음에 그 스윗니스하고 토스터적인 구운 좋은 향들은 매장에서 맡아볼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며, 이때 화력 조절이나 분량 조절이 가장 민감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두의 생도 조직들이 유리화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이라도 열량이 가해지게 되면 굉장히 과한 크랙 그리고 속 안이 번트를 입게 되면서 원두 속이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위험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0 구간으로 지나면 슬슬 카라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 색깔로 변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는 커피가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자당이 분리되기 때문에 단향은 줄어드는 시점 플러스 커피 아로마 향은 증가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160, 170, 180 구간은 저는 항상 로스팅할 때 중요하게 보고, 웬만하면 그 전 단계에서 모든 화력과 열량과 모든 것들을 조치한 후 거의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1차 크랙은 예상한 건 8분에 192도에서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DTR은 1분 30초 정도 갈 예정이며 디벨롭 타임은 1분 30초 정도 갈 예정이며 DTR은 17%에서 18% 정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랙이 시작할 시점이니 제가 잠깐 집중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192도의 1차 크랙이 터졌습니다. 네, 저는 배출은 200도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쓰는 로스터기랑 제가 아까 잠깐 시원한 콩을 씌워봐봤는데 발연이 조금 덜 돼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2도 정도 늦추고 내일 테스트할 커피를 테스트할 물 자체가 브리타 수소 정수기인데 그 브리타 수소 정수기의 특징은 산미가 굉장히 밝게 표현되며 그리고 플레이버가 굉장히 강하게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로스팅 포인트보다 살짝 디벨롭을 줘서 단맛, 스윗니스, 바디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200도가 되는 9분 30초 정도에 제가 배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로스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쿨링 과정이 진행된 사이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로스팅의 중요한 점, 로스터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이나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로스팅한 지 이제 10년 차 되는 로스터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웬만하면 다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회에서 왜 그렇게 대회를 참석하냐? 근데 그 대회만이 갖고 있는 그리고 대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항상 제가 쓰는 커피, 제가 쓰는 원두 가지고 반복 숙달 작업이라고 하면 대회에서는 지금처럼 제가 처음 쓰는 로스터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원두를 생두를 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맛을 끌어내야 되는 작업들을 매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저한테 데이터화되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심사위원들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확인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대회를 참가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회를 참가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이 생두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었습니다. 10년 정도 로스팅 하다 보니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어요. 이런 콩은 이 가격에 이 콩은 무조건 이런 맛이 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생두는 이런 맛이 나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생두를 접하고 커핑을 하게 되며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 할수록 틀렸다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대회 콩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두를 바라보고 그 생두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찾아내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생두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게 로스터의 역할이지 생두에서 없는 맛을 로스터로 구현해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콩을 갖고 있는 좋은 점 그리고 가능성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콩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콩을 접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건 대회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함으로써 지금처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 가지 블렌드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 르완다, 케냐가 갖고 있는 좋은 것, 르완다는 로스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극복했을 때 나오는 정말 달달한 스윗니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이었습니다. 아마 내일 이 콩은 제가 바라건대 오렌지 시트러스가 터지면서 시트러스가 싹 줄어드는 시점에 초콜릿함과 구운 밤의 단맛이 그 시트러스를 잡고 쭉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향이 바디감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애프터 테이스트도 굉장히 클린하게 이 세 가지 콩은 다 클린 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의 쿨링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시연을 재미있게 즐겁게 바라봤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수들이 시연 이뤄갈 것이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커피는 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잘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박인식 선수의 시연이 끝났습니다.